이제 이 사람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 말에 탈북한 리일규 참사의 저희 채널의 인터뷰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리일규 참사가 북한 김정은이 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라는 말을 언급했었는데요. 나라 밖에서 생활하는 외교관인 만큼 본인 모국에 대한 감정도 이렇게 느낀 듯합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류가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인식이 코리아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으로 인식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제가 자동차 이렇게 세차하잖아요. 쿠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봐서 나보고 당신 노스냐 사우스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내가 충격받았던 게 그 사람이 나보고 코레아 부에노 코레아 말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한국말로 말하면 좋은 한국이냐 나쁜 한국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좋은 한국은 어디고 나쁜 한국은 어디냐. 그러니까 노스는 나쁜 한국이고 사우스는 좋은 한국이래요. 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엘리트 외교관으로서 탈북을 해서 여러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좀 상징성이 큰데요. 김근식 교수님. 네. 저 본인 북한에 대한 얘기를 표현하는 저 얘기를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외교관이라고 하면 그 자기 나라의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대신해서 움직이고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외교관은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나라 국민들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거나 무시를 받거나 욕을 먹게 되면 굉장히 자괴감이 크겠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역시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 대접받는 나라 외교관이 훨씬 더 프라이드가 강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이일규 참사의 증언을 그대 들어보면 지금 처해 있는 북한이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이 얼마나 스스로가 모멸감을 느낄까. 그렇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기는 어쨌든 DPRK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외교관 신분으로 쿠바에 와 있는데 그리고 또 쿠바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에게는 가장 우호적인 나라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조차 나쁜 한국이라고 낙이 찍히는 그런 결과를 듣게 되니까 외교관으로서 얼마나 참담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뭐 물론 결행을 해서 망명을 해서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북한의 외교관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습니다만 저런 식의 모멸감과 자괴감을 다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건 뭐냐? 결국 북한이란 나라, 김정은 정권이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가를 그렇죠.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쿠바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사실 월급도 뭐 제대로 못 받는다는 취지의 얘기를 다른 외교관들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미국의 대통령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외교관 출신으로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가 오면 우리한테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걱정하시는데 저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그 기브 앤 테이크가 명백한 분이고 자기한테는 요만큼도 손해될 일은 안 하는 사람이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미국이 손해본 게 뭐 있습니까? 북한이 얻은 게 뭐 있어요? 전 세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대통령 해서 그동안 북한이 계속 핵시험 미사일 시험을 중단했어. 중단함으로써 우리 미국 국민한 이 안전을 내가 지켰어. 이게 굉장히 큰 효과였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평가, 북한 외교관으로서 당시 뭐 북미 회담에서도 여러 시사하는 바가 컸었는데 허 기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 이일규 참사를 제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예. 한 그러셨군요. 예. 2시간 정도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인터뷰도 나누고 그리고 그 내용이 아마 저희 이제 문화일보 유튜브에도 나갈 거고 예. 아마 내일자 기사로도 이제 후배 기자 이름으로 나갈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를 어떤 사람들이 망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는 망명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조국에 귀순한 거다. 귀순. 예.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일규 참사의 얘기에 따르면 예. 북한의 김정은이나 아니면 북한의 특히 외무성 같은 데서는 트럼프 그때 어쨌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등등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뭐 개인적인 관계, 친분도 쌓았고 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뭔가 큰 선물을 할 것처럼 했다가 하와이 노딜로 끝나긴 했지만 뭔가 줄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미국 공화당 전대국면에서 핵을 가진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서 북한을 마치 뭐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태도도 있어서 하지만
여전히 하노이 노딜에 대한 그 악몽이 가시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리일규 참사의 얘기는 결국은 한미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동맹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예. 동맹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 역대 미국 정부가 켜켜이 쌓았던 이 CVID, 그다음에 동맹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북한에 유리한 결정을 해주기는 참 어렵다. 오히려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나 자체 보유가 어렵다면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가져오는 식의 방안이 연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또 리일규 참사를 또 저희도 스탑 때 방송 전에 또 본인 개인 취재 함께 이제 2시간 정도 만나셨다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들으셨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어서 리일규 참사의 생생한 북한 외교관으로서의 그리고 망명한 엘리트 출신의 북한의 공무원으로서의 시각을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